안녕하세요. 박인복 씨가 재판장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위증이 될 만한 부분을 제가 5개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전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재선 씨가 했던 그 녹취록들,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인복 씨가 2002년 조증약 복용 관련해가지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한 5가지를 위증을 한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할 테니, 박인복 씨는 혹시 제가 이 위증이라 한 부분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 보면 부부 동반할 만큼 돈독하지 않다고 이재선 씨가 그랬다. 네, 이 부분은 정황상 위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재선 씨가 또 거짓말로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고, 여기 보면 백기주 씨가 준 약을 한 번 먹고 버렸다. 이거는 완벽한 위증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재선 씨가 그 녹취록에 보면은 약을 꾸준히 먹는다고, 약속을 지켜야지 하면서 꾸준히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먹고 버린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박인복 씨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남의 생각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재선 씨가 없다고, 하늘나라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위증이라고 봐요. 100% 위증이에요. 본인이 저렇게 먹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박인복 씨가 이걸 어떻게 알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니까 이건 위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백기주와 이재선 씨 연락하는 것도 모른다. 예, 모를 수 있어요. 이거는 모를 수 있는데, 정황상 모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건 모른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안 친하다는 것은, 이것은 위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본인이 친하고 안 친하고를 따질 수가 없어요. 남들한테 숨기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단정적으로 안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좀 재판 중에 이런 식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이라고 볼 수 없어. 위증. 이거 위증입니다. 그리고 그 백기주한테 하얀 봉투에 든 약을 받아서 하루 먹고 버렸다. 이것도 100% 위증입니다. 박인복 씨가 먹은 거 아니잖아요. 에? 남편이 먹은 거 아니야. 약을 박인복 씨가 가지고서 남편을 하루하루 먹여줬어? 그렇게 먹여줬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게 먹여줬다는 것 자체가 남편이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거를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돼요. 박인복 씨는 남편이 멀쩡하다며. 그러면 약 잘 챙겨 먹을 거 아니야,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녹취록이 있잖아. 계속 먹고 있다고 2주치 받아가지고 약속은 지킨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루 먹고 버렸다는 것은, 박인복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먹었다는데, 먹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 먹고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100% 위증입니다. 이건.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것 같다며 약을 줘서 받았고, 무슨 약인지 모르고 한 알 먹고 효과가 없다며 이재선 씨가 복용을 멈췄다. 무슨 약인지는 몰랐다. 이것도 위증이에요. 한 알 먹고 버렸다는 것은, 아까 이거 하루 먹고 버렸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 이재선 씨가 복용을 멈췄다. 무슨 약인지는 몰랐다. 이게 다 위증이잖아요. 이재선 씨는 멀쩡하다며. 멀쩡한 이재선 씨가 조증약 먹은 걸로 다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인복 씨가 이렇게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멀쩡한 이재선 씨가 조증약 먹었다 그러잖아. 그럼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복용을 멈춘 게 아니라 꾸준히 먹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2002년 이재선 씨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왜 모르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위증 맞지? 무슨 불리한 것만 모르는 척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히 위증 아니야. 자, 박인복 씨는 여기 불만이 있으면 1, 2, 3, 4, 5번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요. 박인복 씨 말이 맞는다 그러면은 내가 영상 삭제해 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박인복 씨가 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녹취록을 한번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피부회복제라고 그러면서 그냥 약 하나를 그냥 줬는데, 그걸 이제 모르면서 이재선 씨가 드시고, 그래도 나중에 상승 정신적 약을 먹었다, 그렇게 몰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다 임마, 조증약 한번 준 적 있어?
그런 걸 자꾸만 글로 쓰고 찾아다니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취재를 하러 다니니까. 2002년 2월 당시 네, 이 내용은 2002년에 경기방송에서 취재한 내용이에요. 이재선이 그 성남시 홈페이지에다가 본인이 특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청소년 수련회관 그 매점하고 식당 그 운영권을 특혜로 따냈다는 얘기인데, 당시 그 성남시장 선거할 때 본인이 3천만 원을 빌려준 모양이에요. 그 제임 모 씨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시장 관사로 찾아가가지고 이런 특혜를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을 글을 남긴 거예요. 그 제이 씨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로는 이재선 씨가 사실상 매점과 식당을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나를 비롯한 종업원의 급여만 주고 나머지는 빌린 돈을 회수한다고 가져갔었다. 본인이 이렇게 특혜 의혹을 받은 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완전히 정신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저 이재선 씨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모함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우리 부부를 불러내서 같이 저녁 먹자고. 왜냐면 그때 애기 아빠 회계사무실에 그분 부인이 의사시면서 병원을 하고 계셨고, 그 병원을 애기 아빠가 세무를 해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불러갖고 사무실로? 아니요, 식당에서 불러갖고 저 약도 줬어요. 그 집 부부와 우리 부부가 만나서 있던 자리에서 정신적 약을 먹었다. 그렇게 몰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약을 하나 준 적은 있어요. 그게 2013년도 전의 일이에요. 그 약은 드셨어요? 약 받은 건 드셨냐고 그랬어요. 먹고 있죠. 약속은 지키니까. 백다 임마, 소중약 한번 준 적 있어? 2013년이 뭐예요? 2003년, 그렇죠. 13년 전인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얘기 아니시죠? 그런 일이 없었어요. 2002년에 애기 아빠가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어요. 정신과 의사가요. 저한테 약도 버릇주셔서. 예?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잔다고? 정신과 의사가 약도 줘줘서. 네네. 그거 뺏기지 마라. 네.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잔다고. 백다 임마, 소중약 한번 준 적 있어? 네, 지금까지 보셨는데요. 그 이재명 변호사 측은 박인복 씨를 좀 다시 불러가지고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02년에 이재선 씨가 온전한 정신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박인복 씨가 그렇다, 내 남편은 멀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이재선 씨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그 녹취록이 정상적으로 녹취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이가 조증약을 복용했다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박인복 씨가 그 당시에는 좀 정신이 이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뭐 그것 또한 조증약을 복용했다는 것이 사실이 되는 거죠.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백기주 부부가 약을 지어준 거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박인복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조증약은 복용한 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